한국의 수도 서울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습니다. 한쪽에는 유리로 뒤덮인 초고층 빌딩 숲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고요한 불교 사찰이 자리하고 있죠. 고층 빌딩보다 더 높은 곳에서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산책로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진정한 미식 여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이 정말 많거든요. 한 도시 안에 어떻게 공존하는지, 특히 벚꽃이 만개하는 봄철에는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서울은 약 1천만 명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저희의 첫인상은 이랬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도시가 얼마나 깨끗한지였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유심 대신 31짜리 이심을 구매했는데 속도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1.5기가비트 업로드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집에서 쓰는 인터넷보다 훨씬 빨랐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유독 안전을 걱정했던 저희에게 서울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벤치에 노트북이나 카메라를 두고 자리를 떠도 몇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뉴욕을 떠올리게 하는 마천루가 즐비했지만 노숙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거리는 씻어낸 듯 깨끗했습니다. 인도는 공원처럼 넓었고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개울을 따라 산책로가 이어졌습니다.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자연, 그 조화가 놀라웠습니다. 서울의 모든 공원은 벚꽃이 활짝 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죠. 맑은 하늘 아래 흩날리는 벚꽃잎을 보고 있으면 여기가 현실인지 게임 속 세상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이날 저희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전통 한복으로 갈아입는 것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곱게 차려입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한복을 갈아입고 거리를 걸으니 평소의 빠른 걸음이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한 곳은 서울의 랜드마크 경복궁이었습니다. 여기엔 아주 유용한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입장료가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걸 알고 입은 건 아닙니다. 평상복을 입은 관광객은 입장료를 내야 하지만 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놀라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경복궁은 1395년 지어진 가장 크고 웅장한 왕궁으로 이름 자체가 큰 복을 누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크게 훼손되었지만 이후 한국 국민의 바램과 정성으로 복원되었죠. 왕좌가 놓인 정전과 왕실의 침소, 그리고 광활한 정원까지 연못과 산 역사적인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풍경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여기에 만개한 벚꽃까지 더해지니 한국에서 가장 사진 찍기 좋은 궁궐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문 앞에서는 하루 2번 유명한 근위병 교대식도 볼 수 있었습니다. 궁을 나서면 한복을 대여해주는 한복타운이 이어지는데 전사부터 왕, 평민 복장까지 다양하게 골라 입어볼 수 있습니다. 궁 주변을 걷다 보면 100년 넘은 성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인들이 이 문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국보로 지정되어 거대한 도시 한가운데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커피 소비량이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한 교차로에 스타벅스가 3개씩 있는 걸 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다들 바쁘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니 빠르게 커피를 사서 이동 중에 마시는 게 일상이 된 듯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식당에 왔습니다. 이제 한국 음식을 맛볼 겁니다. 돼지고기 덮밥을 먹어볼 거예요. 저희가 볼 땐 좀 특이한 방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대신 먹으며 알려드릴게요. 예쁜 그릇에 담아 나오고 밥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재료를 다 섞어줍니다. 밥도 골고루 잘 섞고요. 와, 정말 많네요.
모든 재료가 잘 섞이면 작은 그릇에 담아줍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돼지고기 많은 채소가 한데 어울립니다. 그냥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예쁜 병에는 뜨거운 육수가 들어 있습니다. 밥이 좀 탔지만 조심히 들어 밥 위에 부어줍니다. 뚜껑을 닫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다 익으면 먹을 수 있는데 국물이 진하고 정말 맛있어요. 김에 밥을 이렇게 싸서 먹으면 되는데 전 깨끗하게 먹지는 못하네요. 식사 후에는 음료를 주셔서 마셨습니다. 위장 건강에 좋은 음료인데 우유는 아니고 신맛이 나는 음료입니다. 저희는 밥을 먹고 나와 거리를 걷는 중입니다. 저희가 머문 명동은 서울을 처음 찾는 사람에게 최적의 동네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모 관리에 얼마나 진심인지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마스크팩과 헤어 제품을 파는 화장품 매장이 골목마다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크고 인기 있는 체인은 올리브영은 그야말로 여성들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화장품이 싸고 없는 게 없었습니다. 여행 온 외국인들은 다 여기로 오는 것 같습니다. 카페 어디에서나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옆에는 매장도 있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도 따로 들을 수 있습니다. 버스로 하는 K-팝 투어까지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는 정말 멋진 곳이에요. 방 안에 컴퓨터가 2대나 있어서 잠깐 앉아서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할 수 있어요. 차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작지만 있는 거 다 있는 최상의 숙소예요. 낮 동안 북적이던 명동은 해가 지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낮에도 사람이 많이 북적이는 큰 동네입니다. 하지만 진짜 재미는 저녁이 되면 시작되죠. 어두워지면 거리 전체가 거대한 야시장으로 변신하거든요. 야시장에 잠깐 들어가 볼 거요. 좌우로 늘어선 노점들을 하나하나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꼬치에 꽂힌 커다란 가리비, 매콤한 새우꼬치, 제가 볼 땐 그냥 다 고기꼬치네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유명해진 달고나 뽑기였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거리 한복판에서는 즉석에서 스테이크를 구워주는 노점도 있었는데 맛이 없으면 환불해준다는 자신감 넘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실제로 먹어보니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해 레스토랑 못지않은 맛이었습니다. 마시멜로를 불에 구워 그 속에서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네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아이스크림이네요. 흘러나오는 디저트, 모찌 아이스크림 보세요. 얼마나 예쁜고 귀여운지 먹기도 아까울 정도로 이쁘네요. 그리고 유명한 계란빵까지. 시장은 걸어도 끝나지 않을 만큼 광활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이렇게 다양한 길거리 음식 중에 매운 음식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대중교통을 타려면 티머니 카드가 필요합니다. 카드값은 4,000원이고 보증금은 없으며 편의점에서 충전해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게 좋네요. 지하철은 무려 300개가 넘는 9개 노선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네트워크였는데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은 단 5분뿐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쇼핑몰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책을 빌려 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시끄러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책을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만의 방법이 있겠죠. 보다시피 인기 있는 장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네요. 근데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하고 정말 기발하네요. 이제 지하철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이동해요. 서울 시내를 다닐 때는 카카오맵 앱이 정말 유용했습니다. 저기 우리가 탈 버스가 오네요. 탈 때 카드를 찍어요. 그리고 내릴 때 다시 카드를 찍으면 돼요. 서울은 빵과 케이크, 과자로도 유명합니다. 인기 있는 디저트 카페 앞에는 늘 긴 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저희도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마치 박물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깨트리면 색이 변하는 크렘 브릴레, 망고로 만든 계란 모양 디저트, 얼음처럼 얼려낸 초콜릿 벽으로 감싼 음료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에요. 여기에도 크림이 있고
저기에도 크림이 있네요. 이걸 잘 섞어야겠어요. 마치 외계에서 온 것 같은 맛이네요. 정말 놀라운 디저트예요. 지금까지 먹어본 적 없는 신비로운 비주얼이었습니다. 잘 잘라볼게요. 손에 힘이 들어가네요. 너무 긴장했나 봐요. 예술 작품을 망쳐버렸네요. 안에 토마토 같은 게 들어있어요. 딸기잼과 민트가 들어간 토마토 모양 젤리도 인상적이네요. 다시 먹을 의향이 있나요? 네,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크루아상 8개를 동그랗게 이어 붙인 뒤 피스타치오 크림을 채운 디저트는 이 가게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진한 크림이 흘러나왔는데 반죽도 크림도 무척 부드러웠습니다. 건물 옆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져 있고 호수를 따라 산책로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벚꽃이 절정을 지나 마지막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마저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은 일본에서 유래한 벚나무의 꽃으로 인생의 덧없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활짝 피고 나면 2주일도 피지 못하고 지는 꽃이기에 그 짧은 순간을 마음껏 만끽해야 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비가 내렸네요. 빗물에 아름다운 꽃잎들이 눈처럼 내리네요. 여기는 호수가 2개나 있어요. 두 번째 호수에는 거대한 놀이공원이 있네요. 저 사람들 절벽에서 떨어지려 하네요. 여기 시설 정말 편리해요. 정말 만족스럽네요. 도심에서 저희는 공원 산책도 했어요. 다시 장소를 옮겨서 북촌 한옥마을로 왔어요. 이곳은 실제로 서울에서 가장 사랑받는 명소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이기도 해서 방문 가능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관리와 귀족들이 살던 동네였고 지금도 고풍스러운 기와집들이 그대로 남아 사진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정말 많아요. 정말 아름답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도 와서 한번 찍어보세요. 저기 보이는 가게는 녹차나 홍차용으로 쓰이는 그릇을 파는 것 같아요. 이쁜 액세서리도 있고요. 저기 소녀가 주문을 하면 그림도 그려준대요. 이쁘게 그린 그림은 액자에 넣을 수도 있어요. 멋지네요. 우리가 멋진 옷을 입고 산책했던 곳이 바로 저기예요. 여긴 기념품들도 많아요. 정말 좋아요. 뭐 하나 안 살 수가 없어요. 버스를 타고 남산타워로 이동했어요. 정류장에서 단 2분만 걸으면 등산로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대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산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서울의 매력이었죠. 특히 흥미로웠던 건 등산로가 옛 성벽을 따라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성벽에 LED 조명이 켜져 은은하게 빛난다고 합니다. 정상까지는 계단이 이어졌고 다소 힘들었지만 정상에 오르자 360도로 펼쳐지는 파노라마 전망이 그 노력을 보상해줬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 그 사이사이를 채운 고층 빌딩들, 그리고 강을 따라 두 구역으로 나뉜 서울의 전체적인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등산로의 가장 큰 장점은 원형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 올라왔던 길을 다시 내려갈 필요 없이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완전히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망대에 오르기 전 케이블카를 타기로 했습니다. 도보 코스도 있지만 벚꽃나무 사이를 걸으며 오르는 길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산책이었습니다. 마치 설탕을 던지는 것 같죠? 엄청나게 멀리 날아가잖아요. 우리는 벚꽃을 던지며 계속 올라갔어요. 정말 큰 벚꽃나무네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바로 눈앞에서 벚꽃이 만발해서 찍을 수 있었던 가장 가까운 각도였었어요. 어때요? 잘 찍었나요? 정말 아름다운 전망대네요. 해질녘 햇빛이 너무 멋져요. 정말 최고예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타워 정상에는 수많은 사랑의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커로 원하는 문구를 쓰면 돼요. 하나에 얼마냐고요? 10,000원이에요. 당연히 여기서 직접 쓰면 되죠. 알고 보니 이건 자물쇠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어요. 자물쇠 하나를 사서 원하는 문구를 적고 걸어두는 게 이곳의 전통인데 오랜 세월 걸려있던 자물쇠들은
그대로 녹슬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수십억 개의 자물쇠가 걸려 있네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자물쇠 미로 같아요.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정말이지 장관이었습니다. 노을이 내려앉을 무렵 도시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전망대 바로 옆 식당가에서는 육즙 가득한 수제버거로 허기를 채웠습니다. 버거 진짜 맛있어요. 육즙도 풍부하고요. 특히 여기 오시면 버거하우스 버거는 꼭 드셔보세요. 정말 최고예요. 저희 인생의 최고의 버거 중에 하나였어요. 여행 중 손꼽힐 만큼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 분위기를 바꿔 저녁에는 도시에서 가장 핫한 곳인 이태원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릴 정도예요. 저희는 멕시코풍 해로 보러 바에 갔었는데 여기 바들이 정말 고급스럽더라고요. 칵테일 좀 보세요. 태국 못지않게 훌륭하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은 정말 밤 문화를 자기 방식대로 제대로 즐기네요. 밤새 신나게 놀고 나면 아침 식사를 제대로 즐길 곳이 필요하겠죠. 서울에 땡큐 오트밀이란 곳이 있어요. 그릭 요거트로 만든 맛있는 아침 식사가 있어요. 아보카도를 얹은 메뉴도 있고 토마토도 넣어주고 차도 줘요. 비탈릭은 붉은 생선이 들어간 두툼한 오트밀을 팔아요. 정말 생선이라니 플레이팅도 아주 예쁘고 여기는 2층짜리 건물이라 분위기도 조용하고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도 많아요. 앉아서 여유롭게 즐기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이 산책로는 물론 길지는 않아요. 이미 내려왔고 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아주 큰 도시입니다.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바로 도심 한가운데 절이 있거든요. 절 입구에는 연못이 있고 그 옆에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있는 접시를 쳐서 소원을 빌어야 해요. 아직 아무도 접시를 치지 못했네요. 햇빛을 가려주는 단순한 차악막이 아니라 형형색색의 등불로 만든 차악막도 있어요. 아름답네요. 하얀 등불도 있고요.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이 절은 도시에서 아주 유명한 종교 명소입니다. 주변에 똑같은 작은 불상들이 가득해요. 정말 아름답죠.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이 모든 게 도심 한가운데 있다니 놀랍네요. 여기는 어떤 동네인지 아세요? 이제 춤추는 법을 알았어요. 어쨌든 우리는 강남 스타일이 있는 곳에 왔어요. 여기 로고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손은 이렇게 이런 식이죠. 유명한 손동작을 기념하는 기념비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지구를 지나 전통 한국식 바비큐 식당을 찾았습니다. 큰 테이블에 다양한 전체 요리가 가득 차려지고 가운데 숯불 위 석쇠에서는 직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줍니다. 삼겹살과 소고기를 함께 맛볼 수 있었고 한국식 당근 무침, 갈아 만든 호박전, 신선한 상추 쌈까지 곁들여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한국 식당에서 쓰는 금속 젓가락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음식에 독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과 독이 반응하는 성질을 이용해 은젓가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대가 흐르며 그 관습이 남아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한식당에서 금속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 같아요. 13만 9천 원. 진짜 맛집이에요. 강력 추천합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아침 먹으러 왔는데요. 바로 앞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 밖에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이건 캐나다 음식이에요. 보세요. 연어를 토스트에 얹어 먹는데 여기는 아보카도 슬라이스를 얹었어요. 더 가져왔어요.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 계란이 더 있네요. 버섯 오믈렛 트러플 오플렛. 최고의 아침이네요. 한국에 꼭 한번 와보세요. 벌써 군침이 도네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이름은 스티치예요. 캐나다 식당이죠. 도심 한복판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2분 정도만 걸어가면 등산로가 시작되거든요. 대도시 안에 이렇게 등산하고 산책할 수 있는 산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특히 흥미로운 건 등산로가 옛 성벽을 따라 이어진다는 거예요.
대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산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서울의 매력이었죠. 특히 흥미로웠던 건 등산로가 옛 성벽을 따라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성벽에 LED 조명이 켜져 은은하게 빛난다고 합니다. 정상까지는 계단이 이어졌고 다소 힘들었지만 정상에 오르자 360도로 펼쳐지는 파노라마 전망이 그 노력을 보상해줬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 그 사이사이를 채운 고층 빌딩들, 그리고 강을 따라 두 구역으로 나뉜 서울의 전체적인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등산로의 가장 큰 장점은 원형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 올라왔던 길을 다시 내려갈 필요 없이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완전히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사동은 서울에서 가장 매력적인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오래된 단층 한옥들을 개조해 만든 시장에는 기념품과 간식거리가 가득했습니다. 향수 가게에서는 작은 시향병을 자유롭게 열어 향을 맡아볼 수 있었고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작가들도 거리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 바로 소금빵이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반죽 사이로 버터와 소금이 배어나오는 그 맛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빵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까지 와야 할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이 소금빵이라고 말할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빵을 좋아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드셔보시면 제 말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와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작고 아늑한 가게들을 좋아한다면 여기가 딱이에요. 우선 위에서 아래까지 냉장고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다양한 종류의 맥주와 음료가 가득합니다. 이 나라는 술 소비량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술값이 싸서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한국 음료인 소주가 있네요. 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트 라면도 있습니다. 면이 들어간 국물 음식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배고플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료인 우유도 빼놓을 수 없겠죠. 계산할 때 이런 빨대를 주는데 직접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한식당에서 전통 한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고기 가격도 저렴해요. 보세요. 여기도 모든 게 데워져 있고 고기는 직접 올려놓으면 안 돼요.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가져다 드시면 돼요. 배가 아직 안 부르면 이 작은 냉장고로 가서 가져오면 돼요. 여기 있어요. 이 고기는 무제한이에요. 셀프 서비스로 가져와 먹을 수 있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전체 요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비싼 레스토랑 같네요. 집게 좀 가져올게요. 가위도 좀 챙기고요. 고기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여기 올려놓으면 돼요. 중요한 건 너무 익히지 않는 거예요. 자, 먹어볼게요. 고기가 정말 빨리 익었네요. 그냥 먹어도 되고 소스에 찍어 먹어도 돼요. 그래도 고기는 정말 맛있어요. 다양한 전체 요리를 가져다 배불리 먹으면 돼요. 마음에 들어요. 일반적으로 곁들인 음식도 좋고요. 무제한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아주 좋아요. 화창한 날씨에 다시 와서 꼭대 기층에 올라가 봤어요. 지하 1층으로 가야 해요. 쇼가 곧 시작됩니다. 모두 도시 위 하늘로 날아오를 거예요. 여기에서 별도 볼 수 있어요. 벌써 우주로 날아간 기분이에요. 우주로 날아간 줄 알았는데 지구만 봐도 귀가 먹먹해지네요. 63층 벌써 스타워즈 광고 같아요. 117층 타워 꼭대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 멀리 대형 스크린에 영화가 상영하고 있어요. 파노라마 창문을 통해 도시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유리 바닥 위를 걸을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게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른 곳에선 이런 걸 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데 도시 전체가 손끝에 닿는 느낌이죠.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기 호수 좀 보세요. 내 벚꽃은 이미 다 졌네요.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있고요. 뉴욕에서 반했던 베이글을 팔아요. 원하는 베이글을 고르면 돼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정말 맛있어요. 사실 이건 다 베이글이에요. 프레첼처럼 생겼잖아요. 크림치즈나 꿀을 사서 베이글을 잘라 치즈를 발라 먹어도 맛있어요.
서울에 짧게 다녀온 사람들은 종종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궁궐과 한복, 야시장과 등산로, 감성 카페와 전통 시장까지. 서울은 그 어떤 도시보다 다채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궁궐. 밤이 되면 살아나는 명동의 골목.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은 산. 그리고 소금빵 한 조각까지 열흘이라는 시간도 서울을 다 담기에는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오고 싶은 나라 서울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서울에 오게 된다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 도시가 품고 있는 모든 얼굴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느꼈던 감동, 재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